당신은 지금 계단 아래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겨우 7계단뿐인데 손은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꽉 잡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숨이 가빠집니다. 위층에서는 같은 나이의 친구가 등을 곧게 펴고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질문이 스칩니다. 왜 똑같이 잃은 살인데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저는 그 기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올해로 72, 한때 내과 의사였던 저는 한 시절엔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숙이기만 해도 허벅지가 뻣뻣해져 의자에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몇 계단만 올라가도 멈춰서 의지할 곳을 찾곤 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며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전환점은 한 특별한 환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걷다가도 여러 번 멈춰야 할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후 저는 그가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10년은 젊어진 듯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거운 운동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제가 간과해온 매일 식탁 위에 아주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단을 쉽게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식탁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음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순을 넘긴 뒤에는 몸이 더 이상 그 영양소를 예전처럼 처리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양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부족해질수록 몸은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움직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오늘 저는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달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위가 약해도 소화가 잘 되며 몸이 실제로 흡수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5가지 식품과 그 올바른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본 적이 있나요? 무릎이 아파 손주와의 놀이를 포기한 적은요? 아니면 여든 아흔이 되어도 당당한 걸음으로 걷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리를 지켜주세요. 앞으로 몇 분이 당신이 식사를 바라보는 눈과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30대부터 우리 몸은 이미 서서히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매년 약 1%씩 너무 느려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그 속도는 3배로 빨라지고 불과 10년 만에 처음 근육의 3분의 1 가까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의학 통계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작은 쌀자루 하나도 들다가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활력입니다. 근육은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엔진입니다. 그것이 줄어들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많이 먹지 않아도 쉽게 지방이 쌓입니다. 게다가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나이대의 한 번의 낙상은 단순히 멍이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골절, 침상 생활, 그리고 수많은 연쇄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면역 체계의 저장고 역할도 합니다.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면역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쓰입니다. 즉,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병에서 회복하는 데 더 오래 걸리고 감염에도 더 취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 간, 폐, 혈압, 혈중 지질 수치에는 신경 쓰면서 정작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육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종합검진에서 의사에게 좋은 결과를 들었던 환자들이 불과 몇 달 뒤 갑작스러운 체력 저하로 입원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근육량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순이 넘으면 근육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장의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산은 단백질 사슬을 잘게 끊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풍부해 고기, 생선, 달걀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 덩어리째의 단백질이 거의 분해되지 않은 채 소장으로 내려가고 몸은 이를 처리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실제로 얻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둘째, 몸의 근육 합성 작용이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동화 저항 (anabolic resistance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양의 아미노산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의 몸은 곧바로 근육 단백질 합성에 들어가지만 노년층에서는 그 반응이 더 느리고 약합니다. 쉽게 말해 재료는 충분한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셋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근육 합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근육이 아니라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됩니다. 게다가 씹기 편한 부드러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습관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씹는 것을 귀찮아해 고기와 생선을 줄이고 대신 국수, 흰쌀밥, 빵과 과자를 늘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기 쉽지만 질 좋은 단백질이 거의 없어 근육을 유지할 원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 손실은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단 올바른 종류의 단백질을 올바른 양과 방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싼 식품이나 혹독한 식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단백질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9가지는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우유에는 이 9가지가 모두 들어있지만 많은 식물성 식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잘하면 식물성 식품만으로도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5가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소화와 흡수가 쉬워 특히 예순 이후의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첫 번째는 묵어 건조대구입니다. 100개의 북어에는 무려 70소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달걀 12개에 해당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살이 부드럽고 폭신해져 위가 약해도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북어에는 간의 해독을 돕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가장 간단한 조리법은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간 담그는 것입니다. 이때 쌀뜨물에 담그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후 무와 감자를 넣고 함께 끓이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물만 마시지 말고 건더기까지 꼭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약 300g의 두부 한 모에는 거의 20개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특히 폐경 이후에 뼈 건강을 돕는 아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모두부를 선택하세요. 연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3배나 높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쪄서, 점심에는 간장에 졸여서, 저녁에는 미소된장국이나 채소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 chickpea stone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개는 약 21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추고 있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1kg 정도의 마른 병아리콩을 구입해 하룻밤 불린 뒤 삶아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한 끼에 한 줌만 넣어도 단백질 섭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작은 숟가락 약 1큰술에는 약 3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혈액순환과 심혈관노에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다만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1올 2큰술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들가의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영양소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금치와 버섯의 조합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 베타그루찬을 제공합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2개의 단백질이, 버섯 100개는 약 3기 들어 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이지만 다른 단백질 공급원과 함께 먹으면 영양가가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지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하루 3끼의 단백질을 고르게 나누어 드세요. 긴 밤을 보내고 난 아침에는 근육 합성을 위한 원료가 거의 고갈된 상태이므로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북어국에 찐 두부와 병아리콩 한 숟가락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6와 B라민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달걀, 간, 생선,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 아미노산이 세포 안으로 원활히 들어가 근육 합성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발효식품도 잊지 마세요. 발효식품은 소화에 좋은 유익균이 많을 뿐 아니라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요거트 한 컵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식습관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 커피나 차를 마시면 칼슘과 일부 아미노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간에 부담을 주는 근육의 적기입니다. 짠 음식 역시 단백질 대사 후 배출되는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이 더 많이 일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예순 이후 근육을 키우는 것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시금치 위에 들깨 한 숟가락, 밥에 병아리 콩 한 줌, 아침 식사에 북어 한 조각, 이러한 선택들이 매일매일 쌓여 보이지 않는 벽돌처럼 당신의 건강 기초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계단을 훨씬 가볍게 오르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손이 더 이상 난간을 찾지 않는 이유는 기적이 아니라 몸이 본래의 힘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제 비밀을 다 알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하며 소화가 잘 되는 종류를 고른다. 듣기엔 간단하죠. 하지만 이건 진실의 절반일 뿐입니다. 근육의 힘을 지키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의 그램 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몸이 그 단백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심지어 가장 신중한 사람들조차 놓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고기를 충분히 먹고 우유도 빠짐없이 마신다며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니 근육량은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단백질 대부분을 저녁 TV 앞에 앉아 있다가 곧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몸은 활동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근육 합성이 느려지고 단백질은 근육 대신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버려집니다. 여기서의 트위스트는 이것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섭취 시기와 음식의 조합에 따라 흡수 효율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한 끼에 단백질 30글 먹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기에 채소, 좋은 식물성 기름, 발효식품을 곁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직후 진한 차를 마십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랍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근육이 훨씬 단단하고 체지방이 적으며 지구력이 좋습니다. 저는 한 연구에서 단백질을 비타민 B군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합성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요소가 빠지면 재료는 있지만 숙련된 인부가 없는 것과 같아 근육이라는 건물은 느리게 지어지거나 아예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는데 여전히 약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양만 신경 쓰고 질과 전략을 잊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에 마시는 맥주 한 컵, 혹은 과도하게 짠 음식.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당신의 진전을 은밀히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단백질이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나이는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보물지도를 손에 쥔 사람처럼 매 끼니를 단순한 배채움이 아닌 근육과 자유를 지키는 계산된 한 걸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근육을 잃고 약해질까요?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꺼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여정에서 맞닥뜨릴 진짜 폭풍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변화도 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다음 달부터, 식단 관리는 시간이 날 때,
건강검진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하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몸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근육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만큼 더 약해집니다. 오늘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6개월 후, 1년 후에는 그 차이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시장에 가서 채소와 생선을 2봉지 들고 돌아오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이후에는 목발을 짚다가 결국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뼈가 붙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절 주변의 근육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 몇 달간 움직이지 않았을 뿐인데 2다리가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다고. 위험한 점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 증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이 뒤따릅니다. 넘어지면 뼈가 더 쉽게 부러집니다. 병에 걸리면 회복 기간이 2~3배 길어집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하루하루가 근육을 더욱 빠르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젊지 않아서 변하기 힘들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기회를 주기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은 환자들이 올바른 식사와 운동만으로 불과 몇 달 만에 근육량을 늘린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문제는 망설이면 그 기회의 문이 금세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일정 나이를 넘으면 근육 합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시점이 되면 2배로 노력해도 결과는 예전의 절반, 아니 그 이하가 됩니다. 2가지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미래에서 당신은 75세 아침에 눈을 뜨고 가볍게 기지개를 켠 뒤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점심거리를 사러 걸어서 시장에 갑니다. 2번째 미래에서 같은 나이에 당신은 침대에 앉아 손주가 물을 가져다 주길 기다립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2길 모두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건강이 조금씩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충격으로 급격히 무너집니다. 한 번의 낙상, 한 번의 큰 병, 한 번의 수술, 그 순간 근육은 빠르게 사라지고 제때 회복하지 못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폭풍은 시끄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루는 하루하루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커집니다. 그리고 알아챘을 때는 이미 힘과 독립성, 그리고 공원 산책이나 손주와의 놀이 같은 사소한 기쁨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폭풍에는 잠시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시작한다면 매 끼니 한 숟갈의 단백질, 한 걸음의 움직임이 바람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 나이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폭풍에 휩쓸릴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울타리를 세울 것입니까? 처음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계단 아래에서 난간을 꽉 잡고 숨이 거칠었던 당신. 이제 그 장면을 다시 그려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당신은 한 계단씩 가볍게 오르며 허리를 곧게 세우고 숨결은 고릅니다. 위층에서 손주가 할아버지 빨리요 하고 부르자 당신은 미소 지으며 조금 더 빠르게 주저함 없이 올라갑니다. 그 차이는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시작하는 선택에서 옵니다. 아침 식탁에 북어국 한 그릇, 찐두부 한 조각, 병아리콩 한 숟가락을 더하는 것, 점심에 들깨를 뿌린 시금치 무침, 저녁에 버섯볶음과 현미밥을 올리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매일 반복되면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몸에서 그리고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근육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독립심,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쁨까지 되찾았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지면 더 이상 외출을 꺼리지 않습니다. 여행도 모임도 빠지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까지 젊어집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로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물만 마시지 않고 건더기까지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삶아둔 병아리 콩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 습관을 더하세요. 3개월 뒤 당신은 계단을 오르다 멈추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6개월 뒤 허리는 한층 가벼워지고
허벅지와 팔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1년 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몇 바퀴를 달리며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멈출 수 없지만 약해지는 속도는 멈출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는 단백질 한 숟가락, 의식적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나는 여기에 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기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근육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년 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예순이 넘어서도 건강이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 새로운 한 걸음. 그것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